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모학과병원 부원장 최재원입니다. 오늘 만나보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또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앞서 우리 소개해주신 분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저희 병원 3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를 기념해서 저희 병원에서도 뭔가 환자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는 일이 없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이나마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이런 대처 방안이라든지 또 이런 상식들을 좀 알기 위해서 이런 강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계속 해왔던 강좌이긴 한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한 3년가량 저희가 이제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다시 재개를 하게 되어서 너무 저도 이제 좀 기쁘고, 매해 다양한 주제로 이제 환자분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말씀드릴 내용은 백내장 과거 알기, 백내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과 질환하면은 떠오르는 질환들이 좀 몇 가지 있죠. 대표적인 질환들. 대표적인 질환 뭐가 있습니까? 건성암, 암흑온증, 그리고 근시, 노안,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질환 하면은 또 백내장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깜짝 퀴즈를 좀 하나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께는 제가 자그마한 경품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행해지는 수술은 어떤 수술일까요? 너무 쉬웠나요? 일단 저희 지금 바로 앞에 계신 분이 너무 빠르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병원 1층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거기 상품권입니다.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 어쨌든 백내장 수술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백내장 자체가 굉장히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작든 많든 간에 어쨌든 백내장은 조금씩은 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체에서 이제 두 개의 기관이 잘 없잖아요. 팔이 두 개, 다리가 두 개긴 하지만 눈도 두 쪽이잖아요. 그래서 수술 건수가 2배. 그래서 수술이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과를 통틀어서 현대의학에서 수술 결과가 가장 성공적인 수술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백내장 수술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치명적인 합병증 발생률도 좀 낮은 편이고, 또 전반적으로 수술 결과도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술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먼저 백내장이라는 질환이 뭔가 이런 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면 눈 속에 있는 수정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눈 속의 수정체는 카메라로 치면 렌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여서 통과시켜서 물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데, 이 눈 속의 수정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대부분 노화가 되겠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뿌옇게 혼탁이 생겨서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을 백내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안구 50도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눈을 보시면 이렇게 앞에서 뒤로 쭉 이어져 있는데, 앞쪽에는 투명한 각막이 돔 형태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앞쪽에. 그리고 그 뒷면으로 까만 홍채, 갈색 홍채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고, 이 홍채 뒷면으로 카메라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투명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위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각막과 동공을 통과해서 렌즈에서 빛이 이렇게 꺾여서 신경에 가서 빛이 모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수정체가 뿌옇게 돼버리면 빛이 들어오는 과정이 약해지는 거예요. 빛이 굉장히 약하게 들어오는 몸에 되다 보니까 시력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뿌옇고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백내장이라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내장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어디서 왔을까? 백내장을 한자어로 풀이해보면은 백내장, 흰백자, 안내자, 가릴 장자 안에서 흰게 가린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이 되겠죠. 한자어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권에서는 이 백내장을 영단어로는 카다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카다락 원래 어원은 가파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많은 양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거대한 폭포를 뜻하는 거죠. 우리가 폭포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물이 이제 허옇게 하얀 포가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이제 떨어져서 하얗죠.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눈안에 무언가 하얀 게 폭포처럼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카다락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런 이제 백내장도 이제 사실 예전부터 우리 인류는 사실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질환이에요. 그리고 이에 얽힌 또 재미있는 일화도 하나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깜짝 퀴즈를 하나 드릴 텐데 이번에는 좀 손을 한번 들고 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경품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왼쪽에 여기 수영한 요분, 요 할아버지, 요분 누구실까요? 화가세요. 저요. 모네. 와, 아주 예술적이고 예쁘신 것 같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하셨지? 혹시 이 모네가 그린 그림이 이제 오른쪽에 있죠. 수능 연못위의 다리. 1899년작이에요. 이 모네가 백내장이 있었거든요. 초기 백내장이 이제 있었는데 이때는 60세에 이 그림을 그렸어요. 초기 백내장이 있을 시기고 이때 그림 보면은 역시 이제 색채도 굉장히 아름답고 명암 표현도 굉장히 이제 강렬하죠. 아직 초기 백내장이기 때문에 이제 생생한 자연빛이 잘 본다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모네가 20년의 세월이 흐르면 80세가 되었어요. 백내장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1920년에서 22년 사이에 뭐 같은 위치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같은 위치에서 같은 풍경을 보고 거의 무슨 추상화인가 싶을 정도로 좀 자세히 봐야지 이게 다리 모양이구나 싶죠. 전반적인 색채가 굉장히 이제 부자연스러운 붉은 빛을 띠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내장이 심하게 진행하면은 청색과 푸른 빛을 차단을 하기 때문에 모네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봤을 거예요. 이 이후로 이제 그림을 예전처럼 좀 잘 그릴 수 없고 물감 색도 잘 구별할 수 없고 이런 절망감 때문에 좀 그림을 찍고 이런 과정을 좀 많이 이제 반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정원 수련 주제로 이제 살아생전에 한 250점 이상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작품을 많이 남길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긴 했지만 후기 생에 이제 남아있는 그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랬던 모네가 드디어 이제 아주 초기 시대의 백내장 수술이죠. 드디어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1900년대 백내장 수술이 있었어요. 이 모네 살던 당시의 백내장 수술은 눈을 거의 절반을 째고 평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그냥 보면 그게 답니다. 그래서 절개골이 너무 넓다 보니까 실명 위험도 높고 큰 결심을 해야지 할 수 있는 수술이었고 수술하더라도 시력이 잘 안 나와요. 수정체를 대신할 요새 많이들 쓰는 인공 수정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두꺼운 돋보기가 없으면 시력이 안 나오니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죠. 그래도 앞을 가리던 이 하얀 장애물 백내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눈이 환하게 밝아져 빛은 많이 들어오죠. 색감은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오는 건 불안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수술에 그림을 보시면 1925년도에 85세 되던 때의 그림입니다. 형태는 당연히 이제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색깔이 이렇게 다소 환하고 푸르스름해진 걸 좀 알 수 있으시겠죠. 네. 이런 재미난 백내장과 관련된 일화도 있습니다. 안방에서 좀 유명한 일화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네처럼 백내장을 막 익혀서 수술을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내장을 좀 초기부터 증상을 잘 알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고 또 그런 증상이 있으면 얼른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죠. 자기가 수술할 때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내장 증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안경이나 돋보기를 써도 시력이 잘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백내장이 있다 보니까 안경을 껴도 시력이 잘 안 나오는 거. 첫 번째 증상이고, 그리고 안경 도수가 자꾸 바뀝니다. 백내장이 조금씩 진행하면서 불정 도수가 변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무한과는 다르게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가까운 것이 잘 보이게 되었다. 이것도 백내장이 진행하면서 근시성 백내장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중간에 잠깐 가까운 게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더 진행하면 시력은 더 떨어질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항상이 중요해요. 변동이 있는 증상이 아니니까 항상 안개 낀 것처럼 보이거나 밝은 곳에 가면 더 심해지고, 그리고 어두운 곳이나 실내에서 오히려 더 잘 보인다든지, 빛이 상당히 일어나서 퍼져버리고 빛번짐이 생기거나 눈이 부셔서 눈뜨기 힘든 이런 증상도 백내장의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간혹 오셔서 여쭤보세요. 나 너무 찝찝하고 버들거리는데 백내장 수술해 주시면 안 되냐? 그리고 막 하루는 잘 보이고 또 어떤 날은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다.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이 증상들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는 백내장 수술 그 증상은 아닙니다. 찝찝하고 버들거리는 건 무슨 증상일까요? 건조증 증상이겠죠. 이거는 안구 표면에 건조증으로 인해서 미세한 상처들이 생겨서 머들머들거리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날은 덜 보이고 어떤 날은 더 잘 보이고 이런 것도 건조증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또 노안이라든지 본인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노안이나 건조증 증상이지 백내장과는 좀 다릅니다. 백내장은 항상 불편하다 보니까 안개 낀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백내장 노안을 한번 이 노안이라는 질환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안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노안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수정체가 점점 딱딱해지고, 아까 백내장은 수정체가 하얘지는 거예요. 수분 타이트해지는 거. 노안은 그와는 다르게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조절력이 감소되어서 근거리 작업이 장애를 받는 상태. 근거리 작업도 장애를 받고 좀 더 얼른 맞춰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수정체가 이제 평소에는 먼 곳을 볼 때는 이렇게 평평하게 펴져 있어요. 펴져 있어서 멀리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가까운 거를 보려고 하면은 수정체 위 아래 있는 이 근육들이 수정체를 꾹 눌러주게 됩니다. 눌러주면 수정체가 뚱뚱해져요. 뚱뚱해지면 얘가 돋보기 역할을 해요. 천장 돋보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근거리가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아직 젊을 때는 수정체가 말랑말랑해서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안을 잘 못 느끼는 거고, 나이가 들면 이 수정체가 너무 딱딱해지다 보니까 빨리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노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안이 오게 되면은 수정체가 두꺼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정체가 못 두꺼워지는 만큼 눈앞에 두꺼운 볼록 렌즈를 대서 돋보기를 해서 우리가 근거리를 볼 수 있게 초점을 맞춰주는 거죠. 이게 노안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백내장과 노안은 노화라는 공통된 원인을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안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사실 100% 노화인 반면에 이 백내장 같은 경우는 물론 대부분 노화에 대한 백내장이 많겠지만 노화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을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다른 주시라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내장 같은 경우는 나이가 생명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유전에 의해서 백내장을 타고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색태지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후천적으로도 노화뿐만 아니라 눈을 다치면 외상성 백내장이 갑자기 확 올 때도 있고 당뇨병성 백내장, 당뇨병 같은 다른 질환이 있거나 스테로이드를 너무 남용을 하게 되면 스테로이드성으로 백내장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에도 백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백내장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제 안과에 와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검사가 있을까요? 안과에 보면 항상 오시면 이제 환자분들께서 좀 아마 하시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눈 검사를 이렇게 많이 하냐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자그마한 눈을 우리가 맨눈으로 보고 진단을 내리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꼭 이런 현미경이라든지 초음파라든지 빛을 활용한 다양한 기구를 활용해야 우리가 이제 백내장을 좀 더 잘 진단할 수 있고 눈 안쪽의 문제까지 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사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현미경으로 눈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안압이라든지 굴절 도수를 기기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그리고 시신력이나 망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눈 안을 촬영을 한다든지 약을 먹고 동작을 키워가지고 망막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검사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기본적인 검사예요. 이것만 해도 지금 선호하지 않되죠. 하지만 이 검사들이 사실 보건복지부나 대학의학회에서도 권장하는 사실 백내장 진단에 대한 제일 기본적인 검사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현미경을 보고 이제 백내장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백내장이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수정체가 하얗게 혼탁이 생기죠. 아래쪽에. 요거는 또 전반적으로 혼탁이 생긴 백내장이고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뒷면에도 백내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백내장으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면은 국제적인 분류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을 따라서 백내장 등급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등급을 분류하는 이유는 적절한 수술 시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분류 기준이 중요한데 보통은 우리가 3단계 가운데 위치한 3단계부터는 백내장 수술을 어느 정도 고려하게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백내장이 점점 하얘지고 또 앞뒤로 혼탁도 이렇게 심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5단계, 6단계 이상까지 가면은 이제 백내장이 너무 나머지 정도 너무 커지면서 수술 난이도도 덩달아서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 수술하시는 게 좋고 이 정도까지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작은 어영급에서는 이제 잘 수술을 안 하려고 하죠. 이제 저희 병원이나 대학병원 쪽으로 이제 큰 병원 쪽으로 보내게 되겠죠. 왜냐면 합병증의 위험성이 조금씩 올라가고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는 수술을 하시는 게 가급적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늦게 수술을 하는 것도 이제 나쁘긴 하겠지만 너무 이르게 2단계, 1단계, 2단계 때 초기 백내장에서 수술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1단계에서는 우리가 의미 있는 불편한 시력자가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물어요. 굳이 수술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더 지켜보고 6개월 정기검진 하다가 백내장이 진행하시면 수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인 분류체계, 다른 병원에서 사용하는 국제적인 분류체계 외에도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오카스라는 좀 다른 장비를 사용해서 또 백내장을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반적인 사람이 가진 이런 시력의 질, 퀄리티를 측정하는 기계, 이거를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가 2보다 낮게 나오면 정상으로 보시면 돼요. 백내장이 없이 깨끗하게 잘 보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 백내장이 없는 깨끗한 렌즈는 수치가 아주 낮게 나오죠. 0.8 정도. 빛을 아주 1점으로 깨끗하게 잘 보이죠. 그리고 백내장이 조금씩 2단계, 3단계로 진행하면
수치가 2 이상으로 올라가고 빛도 약간 커져 보입니다. 그리고 백내장이 4단계, 5단계로 이렇게 점점 진행하게 되면은 이 올라가는 수치도 확연히 증가하고 빛도 완전히 퍼져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카스라는 기기를 통해서도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기도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백내장을 진단받았는데 우리가 과연 이걸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다른 병원 가니까 약을 주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꼭 수술을 해야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초기에 그리고 이런 약들도 있기는 합니다. 시중에 백내장 치료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런 백내장 치료 약물은 논문을 찾아봐도 뚜렷한 치료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백내장 치료는 수술이 가장 효과적이고 우선적인 치료법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증상과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도 백내장을 이제 확인을 하죠. 현미경으로 백내장을 확인을 하고 단계를 확인을 한 다음에 뚜렷하게 시련이 떨어져 있고 또 그리고 환자분이 너무 불편하다. 빛이 번져 보이고 터져 보이고 안개 낀 것처럼 이런 불편감이 모두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저희가 수술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백내장이 있다고만 해서 바로 수술을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이런 다른 증상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초기 단계 수술하면은 오히려 건조증이라든지 이런 다른 합병증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권유를 드리지 않게 되죠. 그렇다면 백내장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동영상 보면서 한번 이제 알아볼게요.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러 오시면 일단 저희가 동공을 이만큼 키워야 돼요. 산동제라는 걸 넣어서 동공을 키웁니다. 동공을 키우는 이유는 이 백내장에 온 수정체를 제거하기 쉽게 하려고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동공을 키우고 그리고 아프지 말라고 치아약을 넣어드려요. 치아약을 넣고 그리고 수술 중에 눈이 감기거나 하면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기구로 눈을 벌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칼로 2군데 정도 절개창을 열고 눈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탄 물질을 주입을 해요. 그 다음에 수정체를 다 제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수정체는 수정체낭이라는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얇은 주머니예요. 이 주머니에 뚜껑을 따요. 동그랗게 통조림 따듯이 뚜껑을 따서 수정체 주머니 안에 있는 이 백내장 내용물, 수정체 내용물들을 초음파로 녹여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녹인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초음파로 깨끗하게 녹여서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깨끗해진 수정체 주머니만 남아요. 이렇게 남아있는 수정체 주머니 안에 원래 수정체의 역할을 대신할 깨끗한 인공 수정체, 인공 렌즈를 넣는 것. 여기까지가 백내장 수술입니다. 이게 과정은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는 사실 요거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 10배 정도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술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백내장 수술까지 알아봤는데 이런 이제 백내장으로 이제 그 진단을 받고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시면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 궁금증을 제가 좀 꼽아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인공수정체를 넣는다 했는데 요새 인공수정체가 뭐 다초점도 있고 다초점도 너무 많잖아요. 어느 게 좋은 거냐, 도대체 차이가 뭐냐,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공수정체는 두 가지입니다. 일반 단초점 수정체,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다초점 인공수정체 두 개로 나뉘고 그 가운데 역할을 하는 연속초점 또는 뭐 중간거리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 색깔 디자인은 비슷해요. 대부분 동그란 광학부, 이 부위가 시력을 담당하고 이
광합부를 잘 수정체 주머니 안에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가 양옆으로 나와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렌즈 사이즈는 여기 밑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죠? 손가락 한 마디보다도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렌즈 사이즈. 그리고 이 재질은 굉장히 물렁물렁해서 잘 접히고 잘 발리는 재질이에요. 예전에는 이 재질을 굉장히 딱딱한 걸 쓴 적이 있어요. 이런 물렁한 재질이 개발되기 전에. 그러면 그 단점은 렌즈 크기만큼 절개를 크게 열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감염 위험도 높고 그만큼 단시도 생기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물렁물렁한 부드러운 재질이 나와서 얘를 돌돌 말아가지고 아주 눈을 작게 열어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증 위험도도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런 렌즈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다리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뭐 사방이도 있고 이렇게 뚱뚱한 다리 가시가 있고 근데 공통점은 렌즈 광합부는 동그랗다라는 거. 왜냐하면 동공도 동그라니까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양이 필요하겠죠. 또 간단하게 이런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좀 비교해보겠습니다. 보통 단초점 렌즈는 보통 원거리만 잘 보이는 거죠. 한 초점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보려면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대신에 초점을 하나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빛번짐이나 눈부심은 확연하게 적어요. 그 반면 다초점 같은 경우는 원거리와 근거리를 볼 수 있게 초점거리를 나눠 놓은 거예요. 우리 눈에 100의 빛이 들어온다 하면은 원거리로 한 70 정도의 빛을 보내고 근거리로 30 정도의 빛을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렌즈가 알아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거리와 근거리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렌즈인 것이 다초점 렌즈는. 하지만 이렇게 빛을 나누는 과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빛이 산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초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빛번짐과 눈부심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렌즈의 단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초점 렌즈는 이 두 렌즈 사이에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진 건데 원거리를 일단 잘 보이게 해놓고 그 초점거리를 중간까지 살짝 확장을 시킨 거예요. 아주 가까이가 아니에요. 한 70cm, 60cm 정도까지 중간거리까지 확장을 시킨 렌즈고 그렇기 때문에 다초점에 근거리는 확실히 불편해요. 돋보기를 무조건 해야 되는 렌즈고 대신에 다초점에 비해서는 빛번짐은 또 확실히 줄어들어 있어요. 초점을 많이 나누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거리 시력이 잘 나오게 세팅을 한 렌즈일수록 빛번짐이 비례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인공 수정치라도 사실 본인의 그 건강할 때의 육내장이 오기 전에 수정치의 역할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기 백내장 수술을 그렇게 권유를 드리지는 않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인공 수정치의 기능은 이제 아무리 좋은 렌즈를 넣는다 하더라도 40대 후반 정도의 수정치의 기능, 40대 후반 정도 백내장이 없는 환자의 그 수정치의 그런 기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젊을 때처럼 아주 빠르게 초점거리를 이동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약간씩 맞추는 그런 이제 속도는 좀 필요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꼭 본인한테 맞는 인공수정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오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초점 렌즈가 가능한 눈인지, 특별한 부작용이 없을지 확인하고,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이제 다양한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다초점 렌즈가 대두되게 되면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백내장 수술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백내장 수술 말고 보완 수술을 해주세요. 아니 저는 백내장은 됐고 렌즈 삽입술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 정확한 뜻으로는 보완수술 렌즈 삽입술은 이제 이 백내장이 있는 환자들한테 시행하는 수술이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정확한 뜻은 사실 이것도 다 백내장 수술입니다. 다초점 렌즈를 활용한 백내장 수술이죠. 다 같은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백내장 수술을 갖다 동영상에서도 봤듯이 초음파로
이렇게 수정체를 제거하는 초음파 유화술과 수정체를 제거한 다음에 주머니에다가 인공 렌즈를 넣는 안내렌즈 삽입술 두 가지가 합쳐진 게 백내장 수술이에요. 이 백내장 수술 초기에는 자초점 렌즈가 없었어요. 단초점 렌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백내장 수술하면 그냥 다 똑같은 렌즈 넣는 거예요. 단초점 렌즈 넣는 건데 최근 몇 년간에 이런 다초점 렌즈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하고 개발되고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렌즈가 등장하면서 이 렌즈 중요성이 대두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렌즈를 통해서 노안을 교정할 수 있다. 렌즈를 삽입하는 그런 수술이다.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받는 게 사실 노안 수술, 렌즈 삽입 수술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노안 수술은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의 수술이에요. 백내장 수술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막에 까만 링을 삽입하는 식으로 이제 노안을 교정하는 수술도 있기는 해요.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안을 교정할 수 있고, 그리고 렌즈 삽입술도 사실은 원래 의미는 이 20, 30대 그 고도근시가 지닌 젊은 환자들이 있잖아요. 아직 나색이 안 되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시력 교정할 때 쓰는 게 렌즈 삽입술이에요. 수정체 제거, 수정체 손 안 대고 그냥 렌즈만 싹 넣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렌즈 삽입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 후가 더 중요하잖아요. 수술 후에는 어떤 합병증이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보시면 항상 수술 뒤에 괜찮아야 될 텐데 뭐 안 좋은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된다라고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합병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합병증이죠. 가장 유명률도 높고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크든 작든 간에 안구건조증은 조금씩 와요. 그리고 이런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6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지금 감소한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크게 연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눈이라도 잘 쓰시고 관리도 잘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에 또 더 많이 오는 게 합병증이잖아요. 2차성 백내장이라는 게 있어요. 인공 수정체를 아까 넣는다고 해서 백내장 수술하고, 인공 수정체 뒷면으로 세월이 흐르면은 하얗게 홀파게 끼는 경우가 있어요. 먼지가 끼면서. 그러면서 다시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2차성 백내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보면은 레이저로 먼지를 청소를 하면 간단히 시력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크게 연결할 그 합병증은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경한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안내염이라든지 각막 부종, 황반 부종, 출혈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심각한 합병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안내염 같은 경우에 이제 백내장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제일 심각한 합병증이기는 해요.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0.1에서 0.3% 정도 굉장히 낮은데 대신에 이 안내염이 발생하게 되면은 눈 속에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치료가 굉장히 힘들고 또 심할 경우에는 실명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한 합병증이에요. 그러므로 수술 후에는 꼭 안약도 잘 쓰시고 눈에 이제 거로운 이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안대도 잘 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저희도 깨끗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소독도 잘 하고 깨끗한 기구를 사용해서 수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사실 지금까지 알아보면 아래쪽 세계 합병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수술 후에 초기에 이제 나타나는 합병증들이에요. 수술 후 한두 달 이내에 그래서 한두 달 이내에 이제 병원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병이 생기면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빨리 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인공수정체 탈구 같은 합병증은 이런 위에 있는 합병증들과는 조금 성질이 다르게요. 그냥 백내장 수술하고 잘 보이고 아무 문제 없이 10년이고 20년이고 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눈을 탁 떴는데 밤이 가려 보이고 밤은 보이고 아니면 아예 전체가 뻘게 보이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게 인공수정체 탈구라는 합병증이에요. 이런 인공수정체 탈구는 과연 이게 어떤 합병증이냐? 최근 들어서 조금씩 그 빈도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인공수정체 탈구라는 합병증은 여기 보시면 이게 백내장 수술을 한 눈의 상태를 이제 50도로 나타낸 거예요.
이 수정체 주머니 안에 인공수정체가 이렇게 얌전하게 잘 들어있어요. 잘 누워있죠. 이런 시력이 잘 보여요. 보이는데 얘가 세월이 흐르거나 아니면 뭐 크게 외상을 입거나 하면은 이 주머니가 찢어진다든지 아니면 주머니를 잡고 있는 끈들이 끊어진다든지 해서 렌즈가 아래쪽이 쭉 처집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렌즈가 아래쪽으로 쭉 처지는 거예요. 이러면 요 반은 보이고 요 반은 안 보여요. 그리고 렌즈 안에서 흔들흔들거리니까 보이는 부위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요. 얼마나 울렁거리겠어요.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이런 증상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도 다 끊어지면 이렇게 눈 안으로 아예 렌즈가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눈 안으로 이렇게 렌즈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시력이 이제 거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예전에 수술을 했던 모네처럼 빛은 밝지만 전반적인 사물을 보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수정체 탈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인공수정체는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빼내야 되는 수술을 통해서. 그래서 이 수술을 인공수정체 동막 고정술이라고 합니다. 이 기존에 이제 떨어져 있는 인공수정체는 제거를 하고 새로 인공수정체를 넣어야지 시력이 나올 텐데 새로 인공수정체를 넣어도 지금 주머니가 찢어지거나 떨어졌잖아요. 그럼 넣어도 다시 떨어지죠. 눈 안으로 렌즈가. 그 렌즈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흰자에다가 실로 묶던지 아니면 흰자에 뽑던지 이렇게 해서 고정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인공수정체 동막 고정술이라는 수술입니다. 사실 이처럼 인공수정체 탈구가 증가하게 된 배경에 좀 아무래도 해마다 이렇게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지금 백내장 수술이 80만 건이었어요. 한 해 동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합병증 건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인공수정체 탈구 같은 합병증은 좀 급하게 갑자기 이렇게 심각한 시력전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불편을 하고 또 많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백내장은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뭐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경과를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하세요. 근데 잘 진행하고 수술해도 잘 지는데 역시 훅 떨어져서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인공수정체 탈구를 시도하기 위한 인공수정체 동막 고정술은 사실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보다는 좀 난이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병원 자체도 적어요. 저희 병원이라든지 뭐 일부 대학병원 외에는 잘 시행을 안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백내장 수술을 하는 병원은 많지만 이런 다양한 합병증을 관리할 수 있는 병원이 앞으로는 이제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런 인공수정체 탈구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지나면 오잖아요. 2021년도에 480만 건 했습니다. 이제 30년, 2040년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탈구를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병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다양한 합병증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이런 훌륭한 관료진이 대기하고 있는 저희 35년 전통의 부산 성모학과 병원이 이제 항상 이제 여러분들 곁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발표를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제 자랑은 아닌데 제 프로필이 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저희 병원 홈페이지 가면 제 프로필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 사진 보시면 이제 한 6, 7년 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실물이 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기 있고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제 안과 의사로서의 그 인생 모토입니다. 눈이 즐거워야 인생이 즐겁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들의 이제 즐거운 인생을 위하여 여러분들 눈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병원 오셔서 진료 받아주시고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막하고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